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타파라는 매체 저희가 잘 인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뉴스타파가 굉장히 상당히 좀 주목되는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이 보수 쪽에서 댓글팀이 있었다. 리박스쿨이라는 댓글팀이 있었다. 근데 이 리박스쿨의 댓글팀이 참 댓글 공작이랑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말이죠. 이쪽에서 이제 댓글팀을 모집을 해서 조직적으로 사실은 이제 댓글 공작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윤 의원께서? 네, 그 리박스쿨이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공부하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학부모 단체 이런 걸로 좀 포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 청년들을 좀 모집을 해서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주고 그리고 그 방과후 강사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현장에 가서 어떤 우파의 역사 이념을 전파하는 그런 웅대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댓글 부대를 운영을 했어요. 네. 이제 명칭이 자손단입니다. 자손단. 자손단이 뭐예요? 이게 참 이 명칭이 참 촌스러운데요.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옛날에 이재명이 송가혁과 비슷한데? 네. 이 그거의 약칭인데 실제로 뉴스타파 기자가 이 자손단 그리고 여기 리박스쿨의 그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따는 학생으로 위장을 해서 잠입 취재를 했군요. 했죠. 예, 잠입 취재를 했고 물론 이 잠입 취재가 취재 방식에 있어서 도덕성 논란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 드러난 내용만 놓고 말씀드린다면,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들이 댓글 공작을 해요. 네. 하고 그리고 리박스쿨의 대표라는 사람이 댓글 공작에 쓸 문구 같은 것도 이렇게 정해서 줘요. 네. 그래서 문구 내용을 보면은 찐명 이런 표현도 써가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댓글에 자극적인 언사들을 이제 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댓글을 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도록 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찬양과 그런 것들을 같이 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 말이죠. 며칠 전에 이들이 학부모 단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기자회견을 해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들을 엄청 까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TV조선이나 이런 언론사 몇 군데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학부모들이 이재명 후보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기자회견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권성동, 조정훈이 참석한 겁니다. 이 리박스쿨의 기자회견장에.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보면 기자회견 전에 사전 모임 같은 걸 하는데 이 권성동이 그 사전 모임에도 와가지고 좀 이상한 발언을 해요. 뭐냐면 권성동이 여기 관계자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돈 같은 거는 어떻게 교회에서 받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 대표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순수히 우리 자비로 하고 있다 하니까 권성동이 구태여 거기 한마디를 얻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보수 무슨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수 교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런 우파 단체도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거는 안 받냐? 이 뉘앙스가 뭐냐면 그런데 얘기해서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논란이 분명히 접점이 분명히 생기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할 수 있게 잡아준 게 조정훈 의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오늘 아침에 자기가 어떤 리박스쿨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전혀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는데, 그 조정훈 의원 입장 낸 거 한번 감독 보여주실까요? 네.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이라는 엄청난 그 민감한 국면이지 않습니까? 이 국면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빌미와 어떤 공격의 그런 걸 주지 않기 위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계시면 저런 거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하겠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올바른 대응 방법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고 상당히 소극적으로만 대응을 하고 끝납니다. 저 얘기는 혹시 조정훈 의원이 어떤 그냥 단순히 기자회견만 잡아준 것 이상의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만 낳게 하고 있어서 이게 향후에 더 커질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김문수 후보 댓글 이건 저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뉴스타파에서는 보도는 안 했지만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지난번 우리 당 이제 후보 경선이라든지 당 대표 경선 이런데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이런 악플들 뭐 이런 거 다른데 활동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의혹이 지금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여기저기 뭐 커뮤니티들에서도 지금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저는 일단은 뭐 그 부분들은 앞으로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엔 문제가 계속 불거지다 보면은 뭐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드루킹처럼 뭐 밝혀지는 전모가 밝혀지는 이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가타부타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냐면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한테 존재하지도 않는 댓글팀이라 그래서 얼마나 시끄럽게 그렇죠.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경선 겪으면서도 야,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얘기도 많이 하던 사람들인데 경선도 사실상 사기 경선에 부정 경선에 가까운 그런 형태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많이 또 만나요. 네. 이래저래 뭐 사건에서 이래저래 만나는데 이 사기 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사기를 맨날 치니까 세상이 다 사기를 치는데 세상이 다 자기한테 사기를 친대. 네, 그리고 세상은 다 사기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막 주장을 해. 변호사님들도 아시겠지만요. 이러는데 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실 거래. 막 그러면서 다 사기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댓글팀을 운영하니까 댓글팀 얘기를 하고 부정경선을 하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구나. 참 정도를 걸었으면 그런 함정에 안 빠질 텐데 자기 혼자 영리하게 사는 것처럼 살다가 거기에 빠져서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사전투표율 대구 경북 지역 뚝 떨어지게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떳떳하게 살면 그런 의심에 빠질 이유가 없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뭐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경선 과정 뭐 이런데 이들이 혹시 개입했는지 여부 요 부분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문제죠.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거에 드루킹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리박스쿨이 댓글을 조작을 해서 뭐 어떤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방을 하고 조직적으로 운동을 했다면 이거는 분명한 어떤 위법 사항이 되는 거죠. 네. 위법 사항이고 그리고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까지 개입을 했다면 뭐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난번 경선을 친윤들이 주도하면서 이제 외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뭐 부전승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 경선 자체를 형해화시켜서 컨벤션 효과도 못 누리게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뛰어넘는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사기 경선이다라고 네.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만 네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또 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댓글을 달아주는 대가로 만약에 그 방과후 학교나 늘봉 학교의 자리가 만약에 그러한 것이 대가성이 대가성이 인정되거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단순한 업무방해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사실 지금 그 부분이 지금 같이 연계돼서 보도가 된 게 네. 굉장히 좀 이게 크게 불거질 수 있겠다. 근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이 보면은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이 방과후 강사 자격증을 따는데 예를 들면 보통 우리는 그 자격증 프로그램에 가면 수강료를 내고 그리고 뭐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돈도 안 내요. 그러면서 대표가 하는 말이 장학금으로 하는 거다. 그럼 장학금을 누가 장학금이다. 주냐? 그건 대표가 내가 주는 거다. 아하. 하고 그리고 심지어 방과후 강사 자격증도 이수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중간에 자격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봉사활동 차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